만국기 소년 우리 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너희는 어떤 이모부와 통화를 할 때 어떤 핑계로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채원, 나는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안 되고 거기에는 전화기가 없다고 하고 나갈 거야. 시연이는? 나도 채연이처럼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할 거야. 아, 그리고 또 추가. 채원이. 만약에 거기 가서 어떻게든 어떤 이모부가 전화를 하면은 안 받고 끊을 거야. 나는 너희랑 비슷하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나갈 일이 있다고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은호가 얘기했던 어떤 이모부 얘기를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최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모부는 왜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이모 잔소리 하려고. 이모에 대해서 뒷담화, 험담, 잔소리 이런 걸 하려고 어떤 이모부가 전화를 한 거지. 근데 왜 하필 요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고 싶으니까. 왜 하필 그러고 싶냐고. 왜 은호한테 전화해도 되고 채아한테 전화해도 되는데 왜 어떤 이모부는 꼭 이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걸까라는 부분들이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 음. 자, 책 88쪽 보겠습니다. 자, 책 88쪽에 보면 커다랗게 우리가 어떤 이모부가 왜 이렇게 전환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모부는 약속을 무척잘 지키는데 그 대표적인 약속은 초등학교 2학년인 내 동생도 알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 부모 형제에게 우리 딸 좀 봐선 안 돼. 혹시 불만이 있거든 나한테 말해. 약속할 수 있나? 작은 이모랑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했고 예 어머님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 채환이가 지금 해당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채환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은호나 시연이가 얘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채환이가 지금 이렇게 읽어준 부분을 바탕으로 그 근거로 해서 왜 그런 거야? 음, 은호. 음, 어, 그 가족이 같은 음,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 형제이기 때문에 또 시연이. 그, 이 외할머니는 딸의 엄마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뭐 어쨌다 저쨌다라고 말은 안 하는 텐데. 음, 근데 이모부가, 이모부는 아직 그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입막음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채환이. 왜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외할머니가 말한 거잖아요. 어, 근데 이모부한테 자네 부모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모가 외할머니가 만약에 어떤 이모부가 저 어떤 이모부 집에 흉을 보면은 어쩌면은 이모랑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쪽에 이모 불만을 말하면은 음, 이모형이 아니고 이모형이니까 음, 자기네 가족이니까 그렇게 이혼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모부는 어떤 사람이다? 성격 캐릭터가 1번, 어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성격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2번, 외할머니와 뭐 했다? 약속했다. 약속을 했다. 자, 외할머니 약속, 이모, 험담을 할 때는 이모 흉은 누구에게 얘기한다? 외할머니한테. 이모 흉은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재산 있으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이 약속을 외할머니와의 약속을 물려받는 거야. 약속을 외할머니와의 상속받았다. 약속을 누가? 주인공 엄마가 엄마가 뭐 한 거야? 상속받았다고 상속받았다. 한 거야. 그래서 누구는 이모부는 누구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뭐 한 거야? 전화를 한다. 이해가 가? 네. 여기서는 지금 이모부가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캐릭터이고 또 외할머니가 이모용은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하라는 그 부분이고 왜 그러면 외할머니는 이모흉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외할머니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채환이가 그 설명을 잘했던 거지 아까. 어? 근데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이제 이모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친가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모부 판단하기에는 외할머니의 딸인 주인공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모부가 그 엄마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도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주인공 있어 주인공. 그럼 이 주인공을 뭐 해준 사람? 낳아준 사람 있겠지. 네. 누구? 엄마와 아빠. 엄마하고 아빠. 그럼 엄마하고 아빠를 다시 뭐 해준 사람? 낳아준 사람. 낳아준 사람이 있겠지. 여기가 이제 외할머니겠고, 외할아버지가 있겠고, 설마 외하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외할아버지. 외하라 버 아니에요? 헐. 여기도 역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있겠지. 근데 자식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뭐야? 여러 자식이 있겠지. 그 엄마 말고 뭐가 우리가 이걸 누구라 부르는 거야? 이모 이모. 또는 뭐 외삼촌, 외삼촌. 뭐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쪽으로는 우리가 누가 있는 거야? 아빠 쪽으로는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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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빠?
그다음에 큰아빠, 뭐 작은아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숙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아빠, 작은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근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에서 자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이제 뭐해서 결혼해서 누가 있는 거야? 이모 부가 있겠지. 네. 이모하고 결혼한 이모부가 있고 이모부는 또 다시 이모부에 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이모부에 부모 네.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외할머니는 여기 집안 여기 집안에서 그 이모 여기 가족이지 가족 여기 가족 가족 아주 가까운 가족이란 얘기야. 여기 가족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거지 이모분의 가족으로 이 이모의 이야기가 가는 걸 원치 안 했던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가끔 그런 얘기 가족끼리는 그런 것을 더 이해하고 감싸주고 아까 최한이가 감싸주고 그랬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부끄러운 일이고 책 잡힌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모부의 불만은 뭐야? 전화해서 이모부가 내놓는 불만은 주로 낭비요. 이모, 낭비. 이모가 낭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금이 거야. 언제 왔지? 이모가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러면 아니 그렇게 낭비를 하면 솔루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라고 문제 해결 제어줬어? 이모가 그렇게 막 낭비를 많이 해. 뭐 물건을 많이 사. 그럼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줬어? 90조, 91조, 91조, 90조과 91조. 90쪽에 보면 이모가 낭비 많이 하는 게 이모부가 불만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해결책을 준 거야? 카드를 뺏어버리래요. 카드를 뺏어버려 그런 거야. 그렇게 돈 낭비하면 카드 뺏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모부는 뭐라고 그래? 아직도 없는 사람 카드 뺐더니 불쌍해서 안 어, 뺐. 그렇지. 그러면 너무 불쌍하다. 그 이모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럼 여기서 이모부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야. 이모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음. 카드 뺏고 싶은 마음과 안 뺏고 싶은 마음? 카드를 뺏고 싶은 마음과 뺏고 싶지 않은 마음. 카드를 뺏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 왜 카드를 아이, 뺏고 싶은 거야? 아이 못 쓰게 만드는 마음? 이모부라는 사람 자체가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절약하는 게 그 생활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아끼는 게 생활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야. 어? 자, 그러면 전화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야? 전화를 그렇게 길게 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라고 했는데, 왜 그럴 수 있다는 거였어? 300분까지는 그냥 음, 하나만 똑같이 해주는 거라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이모부는 아주 절약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 달에 300분까지는 쓰나 안 쓰나 요금이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요금제 범위 안에서만 쓰는 그런 이모부의 어떤 그런 철저한 어떤 그런 성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모부는 또 카드를 뺏지 않는 거를 놓고 봤을 때 또 어떤 마음도 갖고 있는 거야, 이모부에게는? 이모부는 또 어떤 마음도 갖고 있는 거야? 마음. 뭐라고? 뺏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뺏고 싶지 않은 적당히 거냐? 그 안에 아예 안 들어있는 마음이 쓰지 뭐냐고. 말고 그냥 적당히 쓰기 바라는 마음. 음. 그러니까 이모부가 기본적으로 이모를 싫어하는 게 아닌 거지. 이모를 좋아하는 거지. 이모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데 다만
그 행동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땡.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누가 미운 짓을 하면 그럼 보지 마. 안 보면 되잖아. 혼내. 라고 하는데 그럴 수만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둬. 끝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모부와 이모 사이에 그 카드값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이게 대금이하고 채환이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 대금이와 채환이 관계가 이게 만약에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게 뭐하면 끊기면 두 사람은 남남이 되는 거야.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금이와 채환이 사이에는 줄이 아주 많아.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줄이 있어. 여러 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뭐 한다면 마음에 든다면 요거 하나 때문에 요 관계 전체를 뭐 하진 않는다. 끊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가끔 오해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요 하나 일면 요 한 면만을 생각해 가지고 요 하나의 문제 때문에 전체 관계를 다 파탄내려고 하거나 전체 관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들이 여러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8쪽 보겠습니다. 108쪽 제일 마지막 문장. 108쪽이 제일 마지막 문장. 거기 한번 밑에 두 번째 줄 인생을 알기에는부터 대금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알기에는 10월의 네 번째 금요일, 다른 주 금요일 전체 열었으면 좋을 거다. 분명 그럴 거다. 요 말이 뜻하는 바가 뭐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또 어떤 이모부가 전화할 거라는 얘기야. 어떤 인부가 전화할 거라는 거? 맞아. 그것도 맞아. 근데 그 절반 얘기고 그 위에 문장부터 읽어보면 문득 내 동생 성우도 이제 인생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을 알기에는 10월의 네 번째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면 좋을 거다. 분명 그럴 거다. 시연이,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야? 음, 음, 은호,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야? 좀 더 생각해 볼. 대금이. 왜냐하면 맨날 금요일 저녁 8시에 어떠서 전화하니까 어디서 하나 그 전화를 받으면 인터뷰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 근데 왜 내 동생 성우도 이제 인생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쓴 거야. 최한이. 여기 보면 동생은 계속 키득거리며 오락을 한다는 건데, 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고생하는데 그냥 동생은 놀고 있으니까 음. 얘도 뭔가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자, 어떤 이모부는 뭐 한다? 매주 금요일 뭐 한다? 저녁에 전화를 한다. 이모부의 전화를 받으면 30분 동안 해야 된다. 인생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알 수 있다. 있다. 다음, 자, 누구도 내 동생 뭐
성우도 이제 인생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알기에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 좋을 것이다. 요거 보면은 결국 결론, 요런 이야기에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 자, 어떤 이모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화해. 이모부의 전화를 받으면 인생을 알 수 있어. 내 동생 성우도 이제 인생을 알아야 돼. 인생을 알기에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 좋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어, 동생이랑 같이 이모부 전화를 받는. 그렇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는 주인공이 뭐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전화 않고 받지 않고 누구에게 동생 이게 성우에게 뭐 하게 할 거다? 전화를 받게 할 거다. 즉, 야, 나 이제 이모부한테 전화 안 받아. 이모부 전화 안 받아. 앞으로는 누가 받아? 동생 성우 네가 받아. 동생 성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즉, 엄마도 이모부 전화 받기 싫어서 그냥 뭐 해버린 거야? 나가버린 거지.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받았던 거야? 아빠, 아빠가 주인공이 받았어. 아빠가 받았는데 아빠도 이제 지쳐가지고 나가버린 거잖아. 그거 누가 받은 거야? 영우, 명우가 받은 거야. 근데 명우도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명우도 이제 뭐야? 전화를 받지 않겠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구라는 거야? 성우, 성우고, 야, 성우 너도 이제 인생을 좀 알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인데, 요 얘기는 결국 너도 인생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 너 이모부 전화 한번 받아봐, 너도.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면 동생 성우에게 다음 주에 전화를 받게 하겠다. 이런 말이 직접 써 있진 않아.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 나가다 보면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드러난 사실로부터 알려진 사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까지 끌어내는 힘,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가 추리한다. 추리한다라고 그래.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힘,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또 기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이모부 가지고 얘기했고, 다음 두 번째 은호가 한다고 그랬나? 그 다음 저예요. 은호가 좀 진행을 했었지. 최한이, 맞아. 해, 진행. 122쪽하고 123쪽에 나오는 손님은 누구 같아? 대금이, 이모 아닐까? 이모? 누구? 이모예요. 이모? 이모가 왜 뜬금없이 나오지? 잘 은호 진행해. 아니고? 은호는? 음, 나는 고모랑 고모 딸? 시연이, 나도 고모랑 고모 딸 같아. 나도 고모랑 고모 딸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사람이 주인공 말고는 이 사람밖에 없거든, 거의. 35쪽에서처럼 1,000원 말고 그냥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뭘 살 거야? 은호, 나 문제를 잘못 들었어. 자, 지금 맘대로 1,000원이라는 작품에서 여기서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1,000원씩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환이의 질문은 여러분에게 1,000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맞아, 채환아? 네. 은호 이해했어? 은호야, 이제 알겠어? 채환 진행해. 대금이. 나는 집 살 거다, 집. 뭐라고? 나는 맛있는 거. 마시멜로? 맛있는 거, 음식. 맛있는 음식들 살 것 같은데. 은호는? 나는 언니랑 샀어도 같이 사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할 거. 시연이는? 나는 나도 은우처럼 만화책이나 공책 같은 걸 살 텐데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로또를 사지 않을까 싶어. 나라면은 그냥 안 사고 저축할 거야. 언제 치려는 거지? 끝났어요. 자, 지금 채환이가 얘기했던 또 그 손님이라는 작품하고 마음대로 1,000원이라는 작품 두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또 이야기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대금에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손님하고 마음대로 1,000원하고의 공통점이 있어. 두 이야기의 공통점 혹시?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손님이라는 작품과 마음대로 1,000원이라는 작품의 공통점. 아이들이 나온다. 뭐 그건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고. 또 채환이가 말한 거 말고 또 자, 이 책에는 손님하고 지금 마음대로 1,000원 외에도 만국기 소년이라는 작품이나 아니면 보리방구 조수택 이런 작품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같은 점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작품들의 같은 점. 어, 엄마나 아빠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 그렇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가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야. 손님도 그렇고 마음대로 1,000원도 그렇고. 근데 손님과 마음대로 1,000원은 조금 달라. 가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난의 종류가 조금 달라. 어떻게 달라? 손님은 아, 손님은 음, 원래 집이 어땠었어? 샀는데 어? 아, 돈이 많이 있다가 어, 없어지. 그렇지. 원래는 좀 잘 살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해진 그런 경우야. 손님은 반면에 마음대로 1,000원은 처음부터 원래 원래 아빠가 안 계시면서 원래 가난했던 어떤 그런 집안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가난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채한이와 시연이와 은호가 그 추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114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7째 줄 우리 은호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윗줄이요? 밑에서 7째 줄 114쪽 밑에서 7째 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엄마가 아빠 앞에서 고모 얘기는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팔았는데도 우리는 고모한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다. 아빠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빚을 많이 졌다. 아빠 회사, 아파트, 자동차 모든 게 몇 달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엄마도 정신을 차리고 돈 벌어서 갚을 거야. 다 갚으면 그때 고모 만나자. 자, 다 갚으면 그때 고모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채환이가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뭐 할 거다? 고모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 갚았을 수도 있잖아요. 다 갚고 나서 이제 그 고모가 손님으로 온 거다. 그 다 갚고 나면 그때 고모를 만나자고 했으니까 손님이 오면 고모가 온 거다. 그 빚을 다 갚았다. 라고 우리가 고모가 손님일 거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자, 반대로 이것 때문에 고모가 아닐 수도 있어. 왜 이것 때문에 고모가 아닐 수도 있을까? 빚을 다 못 갚았으면 고모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는 왜 빚을 다 못 갚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거가.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지금 이 가족이 여기로 이사 온 게 한참이 된 거야? 아니면 몇 달 된 거야? 몇 달이요. 몇 달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아빠나 엄마가 과연 뭐 빚을 얼마나 졌냐 모르겠지만 그 몇 달이 돼가고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었겠나? 라고 봤을 때 빚을 다 갚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 아니었겠나? 라고 우리가 뭐야?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거의 그냥 아파트를 팔아서 아마도 아파트는 비싸니까 음, 한 60%는 갚았을 거고 차를 팔면은 것까지 한 80%, 70% 갚았을 테니까 20%, 30%는 금방 갚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최한이의 계산대로 하면 그 최한이 계산이 맞아. 그러니까 최한이 계산대로 하면은 빚을 진 거를 이미 많이 갚은 상태 속에서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공매길 준비. 아파트 팔아갖고 이만큼 갚았고, 뭐 또 자동차 팔아서 또 이만큼 갚았고, 그래서 요만큼 남았는데, 요만큼을, 뭐야? 몇 달 동안 일해서 갚았다. 다 갚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팔 정도로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면 그 빚의 규모가 아주 뭐 했을 거다? 컸을 커요. 거다. 아파트를 팔아서 그러면 이 빚의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라면 이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고모는 아닐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들 그 부분만 보면 되고 오히려 손님이라는 작품에서 더 중요한 건 뭘까? 손님이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건 손님이 어떤 의미가 있어? 이 집에 손님은. 이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대금이 응? 이 집에 손님이 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은호, 저 모르겠어요. 수연이, 네? 가족, 네? 최한이. 왜요? 음. 자, 지금 보면 시연이가 대금아, 시연이가 왜 화면을 끄고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모르지. 대금이가 사실은 화면을 끄고 있는 이유가 있어, 대금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 어? 우리는 봤는데. 어. 근데 그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시연이가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대금이 너 눈이 멀까 봐. 그래갖고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시연이가 네? 화면을 끄고 있는 거야. 아닌데요? 고맙지, 시연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요?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네 눈 멀어도 괜찮아? 네. 와,
대금이 근데 이거 한 어, 3분, 2분 치면 화질 막 에러 나오고 뒤집거려서 그냥 꺼놓고 그럼 있어요. 1초 그럼 1분 보여주면 되지. 자, 선생님이 지금 오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뻥시연 얘기를 하는 건데, 뻥시연이 어느 날 이제 머리를 단발 컷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단발 컷 한 게 자기한테 너무 어색해. 왜? 그동안 긴 머리라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단발 컷을 당했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한 거야? 어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야. 밖에 계속 외출도 안 해. 집에만 막 이렇게 처박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뭐야? 처음으로 밖을 나가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시연이. 머리카락이. 아니, 머리카락 기르지 않았어, 아직. 머리카락이 옛날처럼 기르지 않았어. 어? 뭐 머리카락이 몇 주 만에 뭐 이렇게 슉 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몇 주 만에 그 집을 나가게 됐다.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됐다. 그럼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시연아? 용기를 낸 건가? 대금이 용기를 냈다라고, 용기를 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시연아? 일단 음, 어,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 은호, 어떤 마음일까, 시연이가 몇 주 만에 그 시간 있다가 나갔다면. 자, 그건 바로 시연이가 그럼 왜 안 나갔어? 왜 그동안 집 바깥에 안 나간 거야? 어색해서. 다른 게 어색해서.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자기 스스로가. 남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서게 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남의 시선을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 전까지 남의 시선을 도저히 받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침착함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족은 왜 손님을 받지 않았을까, 그동안? 빚 돈이 없는 때문에, 거에 일까봐? 뭐라고? 빚 때문에 두려웠어. 빚 때문에 두려워서 일 수도 있고 또 돈 없는 거 들킬까봐? 돈 없는 걸 들킬까 봐. 자, 근데 왜 그럼 이제 손님을 받게 되었어? 돈이 많아졌어, 갑자기? 왜 손님을 받게 되었어? 익숙해져서? 시연이 뭐라고? 돈 없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돈 없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아까 시연이가 뻥시연이 단발머리 하는 게 익숙해져서. 뻥시연이 단발머리 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 이 가족이 뭘 인정하게 된 거야? 자기 가족이 이렇게 가난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그 남에게 그걸 보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뭐 한 거야? 이제 그걸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남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이 가난하게 된 처지나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야. 물론 뭐 빚을 갚게 되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좀 뭐 여유가 있어서 이래서일 수도 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만약에 살림이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전에는 손님을 안 받다가 손님이 못 오다가 왜 손님이 오게 되었냐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처지나 환경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야. 받아들인 거야. 인정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인데 가끔 이런 표현을 써. 우리는 예비가 아니라 예비 장애인입니다. 자, 여기 채환이, 대금이, 은호, 시연이, 선배 모두 우리는 예비 장애인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 장애인 됐다는 소리가 장애인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즉 우리는 선천적 장애인은 아니야. 선천적 장애인은 뭐 태어났을 태어날 때부터 아픈 장애가 있는 거지.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선천적 장애인.
근데 요즘은 사실 선천적 장애인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야? 후천적 장애인, 후천적 사고 장애인. 날 장애인이 더 장애인, 많다는 거야. 사고 태어난 때문에. 후에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우리한테 어느 순간에 사고가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비 장애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를 더 우리가 존중하고 더 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될 수 장애인이 있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선천적 장애인하고 후천적 장애인들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 선척적, 선천적 장애인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 후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이 더 고통스럽고 후천적 힘들까? 하니까 후천적, 후천적 같다. 후천적이네. 난. 자, 최한 1번, 2번.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1번, 2번. 2번이요. 2번. 대금이는 2번이요. 은호는 2번이요. 어? 2번이요. 2번. 시연이는 2번이요. 왜? 시연이 왜 2번이야? 왜 후천적 장애인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 선천적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응. 어느 정도 익숙할 텐데 후천적 응. 장애인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은 장애 부상이 생기니까 그거로 익숙해지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 사실 뭐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다 힘들 거야, 사실은. 그 선천적 장애인의 어떤 건 마음을 모르겠지만 지금 시연이가 얘기했던 대로 선천적 장애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돼 있던 거야. 처음부터 막 이게 시각장애는 앞이 안 보인다. 그럼 그게 익숙하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후천적 장애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멀쩡하게 봤었어. 근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그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보일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본다니 나는 그런 절망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특히 후천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울증 같은 게 걸리기가 더 쉽고, 어? 그리고 대인 기피증,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가 더 심하다고 그래 보통은. 근데 이런 후천적 장애인이 아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면서 내가 장애인이구나라는 거를 뭐해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장애인으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지금 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손님이란 작품에서도 이 가족이 혹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손님이란 작품이 뛰어난 점이 있어. 그거는 이게 잘 돼 있다는 거야. 뭐가? 심리묘사. 자, 은호, 심리묘사가 뭐야? 잘 모르겠어. 대금이 심리묘사가 뭐야? 그 사람이 나이를 묘사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그 묘사한 사람의 거.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심리묘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최환이 이 손님이라는 작품이 왜 심리묘사가 잘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손님이라는 작품이 심리묘사가 잘 돼 있어? 동의할 수 없어? 최환이는? 시환이 왜 이 작품이 심리묘사? 알겠어요. 최환이. 뭐, 그냥 평범한 책이라면, 여기 114쪽에서 스티커를 해서 그냥 불버섯을 그냥 붙이고 말 건데, 너무 깨끗해서 방금 붙인 티가 나고, 뭐 그렇게 실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 자, 어쨌든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손님이 온다. 손님이 올 거다. 요거 하나야. 사건 벌어지는. 아직 사건 벌어지도 않았어. 근데 그 손님이 오는 그 과정을 가족들이 맞는 마음, 가족들의 어떤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묘사가 그 주인공의 어떤 그런 심리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천원해 보면 두 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 마음대로 천원에는 누가 대조적이야? 어?
맘대로 1,000원에 우리가 대조적이라는 말 알아 몰라? 대조적이다. 동생하고 언니. 그렇지. 동생과 vs 언니가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대조적인 캐릭터 나오더란 얘기야. 자, 대금이 맘대로 1,000원에서의 동생 캐릭터는 어떤 것 같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뭘 많이 써? 제일 많이 쓰는 아, 것 같아요. 떼쓰기를 잘해. 그렇지. 또, 그리고 또 말 잘 안 듣고요.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말로 바꾸면 제 마음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리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대금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은호. 이번에 언니 캐릭터. 마음대로 1,000원에서 언니 캐릭터는 어때? 엄마를 많이 걱정해주는, 그렇지.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또, 동, 동생을 잘 챙기는, 그렇지. 동생을 잘 챙기고. 또, 음, 음, 아주 신중한, 아주 신중한 어떤 그런 스타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연이 동생 캐릭터하고 언니 캐릭터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어? 네가 만약에 그 캐릭터 하나를 네가 갖고 온다면 넌 동생처럼 살고 싶어?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처럼?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언니처럼. 왜? 신중하게 아, 좋은 거 안 좋은 걸 판단하면서 살려고요. 그렇군. 실제 오시연은 어떤 사람, 어느 쪽에 가까워? 솔직히 말하면은 아, 조금 약간 바쁠 때나 아, 급할 때 그럴 때는 되게 사고를 많이 치는데 음. 웬만하면은 신중히 선택하기는 해요. 평소에는 언니 캐릭터인데 바쁠 때는 동생 캐릭터로 바뀌는 거야? 네. 그래. 대금이는 어떤 캐릭터에 가까워? 저도 언니예요. 대금이도 언니 캐릭터에 가까워? 왜냐면 어. 친구를 선택해야지 안 망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언니 캐릭터를 고르고 싶은데 대금이 너 정대금이라는 인간 정대금은 어느 캐릭터에 더 가깝냐고. 언니 현재. 쪽이요, 언니 쪽이요. 왜냐하면 어, 차분하고요. 어, 때를 안 써요, 일단. 대금이가 차분하고 때를 안 쓰기 때문에 언니 캐릭터에 가깝다라고 얘기했어. 은호는? 음, 전 동생이요. 은호가 동생 캐릭터에 가까워? 왜? 저는 신중하게 선택을 못하고, 어, 하나씩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 와, 선생님은 은호의 그런 모습은 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네. 채환이는? 대금이랑 비슷해요. 언니 캐릭터야? 네. 그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두 가지 캐릭터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언니 캐릭터에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점수를 많이 줬는데, 쌤이 이 이야기만 보면 언니 캐릭터는 별로인 것 같아. 이 이야기만 보면. 자, 언니는 마음대로 천에서 1,000원으로 뭘 하고 싶었어? 샷불을 사고 싶었어요. 어? 샷불을 사고 샤프를 싶었어요. 사고 싶었어. 결과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샀어요. 샤프를 살 수가 없었지. 결국 언니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동생은, 왕떡국, 어? 왕, 왕떡꼬치를 사고 싶었는데, 진짜 샀어요. 동생이? 동생이 처음에 뭐 샀어? 사탕. 사탕이요. 막대사탕 샀어. 막대사탕 사고 싶다 샀어. 또, 그 다음에, 왕떡꼬치. 아니잖아. 막대사탕 사고 또 뭐 샀어? 선생님, 그거 물티슈예요. 티슈 샀잖아, 티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동생은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고 다 산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언니가 샤프를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언니 돈 갖고 이제 뭘 산 거야? 왕떡꼬치예요. 왕떡꼬치 샀어.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웠어. 맛없었어요. 맛없었어. 너무 매웠고 맛이 없었어. 근데 언니는 그러면 결국 마음대로 했던 거야? 마음대로 못했던 거야? 언니는 결국 마음대로 네. 못했던 거잖아. 끝까지. 이 이야기에서 보면. 어? 게다가, 자, 51쪽 보겠습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나 이거. 찾은 사람 읽어. 언니, 나 이거 매워서 그래서 안 안 먹어. 먹을래. 500원 준 500원이나 건데? 줘. 그럼 언니 먹어. 나 그냥 물 먹을래. 동생이 먹때 나는 떡꼬치 난 그냥 계속 물만 먹었다. 고등학교 앞 떡꼬치는 별 떡꼬치고 자기가 바삭바삭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엄청 매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 맛없고 매운 꼬치지만 그만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억지로 내 몫의 꼬치를 다 먹었다. 어묵 국물을 마시고 내 혀를 내두르며 매운 것을 달랬다. 그리고는 동생이 남긴 떡꼬치까지 다 입에 넣었다. 53쪽에 나는 괜찮지 않았다. 너무 매워서 어지럽고 눈물이 났다. 그래도 남김없이 다 먹기를 잘한 것 같다. 엄마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1,000원을 다 주고 산 아주 특별한 떡꼬치니까 말이다. 자, 언니가 이렇게 끝까지 떡꼬치를 다 먹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은호?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저도 이 주인공처럼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동생 거를 다 먹어줄 것 같아요. 그 맵고 맛없는데도 끝까지 다 먹는다? 시연이는? 나는 그래도 맵고 맛이 없으면 아주머니 저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음, 먹을 것 같아요. 대금이, 너는? 저라도 먹어줄 것 같아. 엄마 살 방인 거잖아, 결국. 채환이는? 저는 일단 이 상황에서 보면은 동생이 먹고 그 다음에 맵다고 해서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께 동생이 먹었을 때는 새 거니까 동생이 먹었을 때 맵다고 했을 때 그냥 언니 거를 500원으로 환불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동생 거는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매몰 비용.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 매몰 비용. 이미 들어간 돈이 뭐해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것.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 근데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멈출 수 없고 계속하는 사람은 사실은 현명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거 떡꼬치 이거 매운데 이거 계속 먹으면 기쁨이 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기만 해. 그럼 사실 여기서 뭐 해야 돼? 멈춰야 돼. 근데 이미 돈 냈는데 나는 이유로 이걸 계속 먹고 막 더 매워가지고 고통스럽다. 이건 오히려 손해를 더 키우는 거야. 그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멈출 수가 없어. 왜?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뭐해서? 아까, 우리, 대금이하고 은호가 가위바위보해서 돈 따먹기를 했어. 근데 은호가 대금이한테 5천 원을 잃은 거야. 근데 보니까 대금이가 가위바위보를 너무 잘해. 그럼 은호가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5천 원 잃었으면 거기서 그만 줘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은호가 그 5천 원 잃은 게 너무 뭐한 거야?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5천 원 잃은 걸 내가 다시 뭐 하고 싶어?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계속 그 게임. 얘기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 은호가 5천 원 잃었는데 만 원 잃고, 만 원 잃었는데 2만 원 잃고. 그럼 그 피해가 뭐야? 한도 끝도 없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부분이 다 근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거기서 딱 뭐 한다는 거야? 끝내야 된다는 거야. 잘해요. 내가 이미 5천 원 손해 봤지만 내가 계속 하다가는 5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끊으면
더 큰 손해를 막는 거야. 요게 이제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쉽게 되진 않아. 물론 이 이야기는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거야. 그 1,000원이 어떤 1,000원이냐. 엄마가 고생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매워도 끝까지 먹어야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엄마는 그걸 원할까? 아니요. 엄마는 그래 내가 그 돈 얼마나 고생해 준 돈인데 네가 맵더라도 끝까지 먹어야지. 과연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 그거 왜 먹었어? 야 그럼 그만두지 그랬어. 라고 얘기할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이 맞추지 못했어요. 아? 진짜 맞추지 못했어요. 아, 대금 할 거 없다고? 네. 시연이 웬만한 걸 다 생각해놨는데 앞에서 쭈르륵 해버렸어요. 할 거 없고 네. 자, 이 책은 여러 작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작품 제목이 뭐야? 제일 첫 번째 작품. 내 이름은 백석. 내 이름은 백석이라는 작품이 왜 제목이 내 이름은 백석일까? 제목이 내 이름은 백석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백석이라서. 그렇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백석이라서 그래. 맞아. 또 그리고 이 책에 벌어진 사건들이 이 이름 백석이라서 유명한 시인 이름과 비슷해서. 그렇지. 지금 채환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채환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석이라는 시인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자, 백석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석 시인이야. 보여? 이 책에 나왔는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이 백석 시인의 시가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인데 우리가 보통 천재 시인 해가지고 백석 시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 시인의 헤어스타일이 아주 특별하지. 여기 이제 백석 시인 이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백석 시인의 시 중에 아까 말했듯이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는 백석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고 이 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뭐야 고등학교에 가면 이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를 쌤이 좀 읽어주려고 했더니 잠깐 여기 볼까? 자, 요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뚝뚝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에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라고 요 백석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펜으로 옮겨 쓴 그런 활동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시가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요 근데 백석이라는 시인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왜 문제가 돼?
이름이 백석인 이유가 음. 그 이 백석이라는 애 아빠가 백석이 좋아해서 그런지 알고 치아를 소개하려고 할까 봐. 그래서 다임쌤이 백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백석 시인이 아주 유명하다고 백석 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오라고 그러지. 근데 그 아버지는 사실은 이 백석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백석이라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냥 이름을 간단하게 지어야 쓰기 편하다. 그래서 아빠의 원래 어떤 그런 캐릭터는 아빠의 직업은 뭐야 여기 이야기에서 은호 내 이름은 백석에 나오는 아빠의 직업 닭을 파는 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아빠가 이 책에 나오는 나타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뭐 소련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이라고 막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소련과 러시아는 같은 나라다. 같은 나라인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별명이 뭐였어? 대금이? 세열이요. 닭대가리야. 그래서 닭대가리라는 별명은 멍청한 사람, 뭘 자꾸 깜빡깜빡 까먹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놀릴 때 닭대가리라는 말을 써 별명으로.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자기가 닭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닭대가리 그러면 꼭 끼워하고 사람들 즐겁게 해줬어. 시연이 왜 닭대가리라고 놀리는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사람들 놀림에 대해서 즐겁게 화답했어? 시연아? 어차피 자기네 가게 이름이 대거리 닭집이니까. 어, 그렇지. 그런 이유도 있고 자기 집이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이 놀리고 무시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질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자기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봐야 오히려 장사 잘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 아빠가 닭대가리 했는데도 꼭 울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뻘개지고 힘들어해. 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놀려도 막 기뻐했었는데 왜 러시아가 소련하고 같은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아빠가 얼굴이 뻘개지고 놀렸을 때 호응하지 않았어 대금이. 그 아빠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뭐 한 거야 닭대가리라고 생각이 된 거야. 자기가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금이가 수학 100점을 맞았어. 근데 갑자기 시연이가 대금이는 수학 바보래요. 얼레리 꼴레리 대금이는 수학 빵점 맞는데요. 라고 놀리면 대금이가 별로 화가 안 나. 왜? 어차피 맞았어요. 시연이 말이 뭐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나 빵점 맞았어. 그래, 놀리면 놀려. 이래도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대금이가 정말 빵점을 맞았어. 근데 시연이가 대금이는 빵점이래요. 라고 놀리면 그때는 아마 부끄럽고 화가 날 거란 얘기야.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를 정말 그렇게 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자기가 돈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남이 놀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썼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구나 라고 닭대가리 놀림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꼈었다는 거야. 자, 그럼 거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펴보겠습니다. 20쪽. 자, 시연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첫 줄부터. 첫 줄부터. 시연이 이거 보세요. 읽어. 이거 봐. 여기 달 보이지? 이렇게 목이 길게 달려있는 게 신선한 거야. 닭은 내 목보다 목이 먼저 상해. 아니, 닭은 내장보다 목이 먼저 상해.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다 목이 짧아. 목을 달고 들어오면 옮기다 싸울 수도 있으니까 아빠는 언제나 목 달려있는 닭만 팔아. 아빠는 닭을 달아라. 닭은 언제나 목이 길게 달려있는 게 맞는 거야. 자, 거기까지. 이 문장. 왜 아빠는 이런 말을 하냐라는 얘기죠, 갑자기. 은호, 아빠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아들에게? 어, 아까 그 옆집 가게에서 음, 닭대가리로 놀려가지고
진짜 내가 잡대가리고 무식한 사람인 거를 진짜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 아들한테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려고 일부러 얘기한 것 같아. 최한이. 최한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자, 은호가 잘 얘기했습니다. 대금이 시연이가 지금 팬 서비스 했는데 봤어, 못 봤어? 두 번이나 팬 서비스 했는데. 왜, 그러니까 잘못 눌렀어요. 화면을 잘 보고 있어야지. 시연이가 대금에서 깜짝 팬 서비스 두 번이나 했는데. 잘못 눌렀어요. 요 이야기에서 보면 아빠가 그래, 나는 러시아가 소련하고 같은 나라도 모른다. 나리고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닭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닭을 파는 일, 닭에 대해서 내가 뭐다? 잘 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목 달려있는 닭만 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닭만 판다고 좋은 어? 닭만 판다는 좋은 거예요. 닭, 신선한 닭만 판다는 거야. 국산 닭만 판다는 거야. 난 닭 가지고 속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나는 떳떳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고개를 치켜들고 팔을 번쩍 들어올린 아빠는 정말 컸다. 우리 대거리 닭집은 닭 모가지 깃대처럼 쥐고들은 우리 아빠로 가득 찼다라는 말의 이 문장 표현은 뭐냐면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뭐하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 이름은 백석이라는 이야기에서 작가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 라는 부분에서 비록 러시아와 소련이 같은 나라인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하는 아버지야말로 자랑스러운 아버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하자 개념 수학 1권입니다. 1권. 개념 수학이라는 책 1권 수의 수편인데 수학에 관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이 요즘에 자꾸 늦게 와. 시간 잘 맞춰서 와, 대금아.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네, 맞아요. 네.